방어의 지방이 잔뜩 오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찾는 손님이 더더욱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퀄리티 좋은 방어의 가격도 오르는 추세라 양질의 방어를 좋은 가격에 먹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곳은 고급 어종을 잡아 납품하는 프로 낚시꾼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선 직접 잡은 자연산 횟감을 좋은 가격에 판다고 해서 다녀와 봤는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퀄리티를 봤을 땐 거의 시중에 반값 정도의 가격인데 이걸 선어가 아닌 화로를 실어서 깔끔하게 손질로 제공해 여긴 꼭 소개해야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이곳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웨이팅도 거의 없다고 하니 관심이 간다면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낚시해서 좋은 가격에 파는 횟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제주도 제주시 오라이동에 위치한 물고기집입니다. 물고기집은 앞서도 말했듯이 프로 낚시꾼이 운영하는 횟집으로 물살이 강한 마라도와 가파도 부근에서 직접 낚은 횟감들만 판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방문하려 했던 주에 기상이 좋지 않아 횟감이 있을까 했는데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낚시한 결과 제가 방문한 날엔 횟감이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방어. 밖에 현수막에 적혀있기론 3만원의 방어를 특수부위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도권에선 최소 6만원에 파는 소자는 주문해야 특수부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데 3만원에 특수부위까지 내어주신다니 어떨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석이 몇 개 있었으며 분위기는 식당보단 술집에 조금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았으며 현재 주로 잡히는 횟감의 가격은 따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이날 주문하고자 하는 건 앞서도 말했듯 방어인데 뭔가 3만원어치를 주문하면 다른 곳과 비교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 방어 소자 평균 가격대인 6만원에 맞춰 3만원이 아닌 6만원어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3만원의 양각 구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잠시 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상차림이 준비되었는데 기본 상차림으로는 방어에 함께 곁들여 먹을 씻은 묵은지, 톳, 미역, 깻잎, 김, 초양념 밥 등이 있었고 양념장도 다양하게 제공되었습니다. 보통 제주도에 횟집 하면 흔히 스키다시라고 하는 곁들임 안주가 여러 개 나오는 편이지만 이곳은 딱 회에만 집중된 곳이라는 점을 시청하기에 앞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본 상차림이 준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게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시면 체감이 안 될 것 같아 직접 들어봤는데 확실히 많습니다. 참고로 외부에 적혀있던 3만원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제가 받은 양의 절반이라 하는데 특수부위까지 있는 이걸 3만원에 받는다는 게 정말 믿기질 않네요. 이곳에서 제공하는 방어는 마라도와 가파도 부근에서 잡힌 방어로 자연에서 직접 잡다 보니 제공하는 사이즈가 매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업 당시 12kg급 대방어가 잡혔으나 잡는 과정에서 생명을 다해 선어가 되어버려 이날은 대체로 6, 7kg급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kg 이상급과 6, 7kg급을 같은 가격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선 비교적 작은 개체를 제공하게 되면 피스 수를 더 늘려주는 식으로 아쉬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날 제가 접한 건 6.5kg급으로 사이즈가 살짝 아쉽지만 사장님 말로는 요즘 잡히는 마라도 방어는 길이는 안 길어도 아주 몽뚱해서 지방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기름이 번질번질해 보이는데 일단 제공된 부위 중 다소 낯설은 것도 있기에 부위 설명을 듣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턱 지느러미살의 소량 한 이만큼 나오는 살이고요. 얘는 지느러미살, 사이살이랑 뼈 사이에 꼬리 부분에 아주 조금 있는 살이 있어요. 얘는 배꼽살, 얘는 가마살, 요 위에는 등살, 중뱃살, 등살, 얘가 꼬리살입니다. 뱃살이고요. 보통 방어집에 가서 먹는 특수부위라 하면 배꼽살, 가마살, 사이살이 전부지만 이곳에선 보다 특수한 부위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금 낯설은 특수부위를 먼저 맛보고 등살과 뱃살은 이곳에서 추천하는 조합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사이살입니다. 사이살은 신선한 방어가 아니면 비려서 먹지 못하는 부위로 그 식감은 육사심이라 불리는 얇게 점인 육회와 닮아 꽤 인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위는 담백하게 씹는 맛에 즐기는 편인데 지금 눈으로도 보이시겠지만 기름이 잘잘 흐르고 있어 고소한 맛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숙성된 생고기를 먹는 듯한 부드러움도 가지고 있으며 비리지도 않아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먹을 부위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살 쪽에서 나오는 사이살
사이살도 있었잖아요. 이 사이살은 앞서 먹은 사이살보다 기름짐이 덜해 담백했고 조금 더 탄력 있어 도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소고기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느러미살이라는 걸 먹어볼 건데요. 이 부위는 상당히 쫄깃했으며 물고기에서 느껴보지 못한 식감을 지니고 있어 씹는 맛이 독특했습니다. 이 역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부속을 먹는 느낌이 있어 참기름장과 잘 어울리는 듯 했고 씹을수록 은근히 단맛도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먹은 건 턱밑 지느러미살로, 이건 아주 소량만 나온다고 하던데 그 맛은 가마살과 비슷하게 기름졌으나 보다 쫄깃한 듯 싶었어요. 지금 시기에 방어가 워낙 기름지다 보니 생선 자체의 단맛이나 다른 섬세한 맛을 캐치하는 게 쉽지 않았으나 희소성이 주는 특별함과 방어라서 기본 이상 하는 맛 덕에 나름 먹는 맛이 있는 부위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은 부위 중 정말 극소량만 나오는 부위는 한 마리의 방어를 잡았을 때 방어를 주문한 첫 2팀 정도에게만 제공한다고 하니 방문하는 여러분에게 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수 부위 중 뱃살 부위를 보면 뱃살 밑부분과 배꼽살을 나눠주시거든요. 뱃살이야 사각거리며 지방이 새어나와 정말 풍성한 맛을 깔끔하게 주었는데 배꼽살은 살이 수렴하는 부위이다 보니 곱창을 먹는 것 같은 강한 쫄깃함이 있었고 불질을 살짝 해서 지방의 뉘앙스는 더욱 강해져 작지만 강렬했던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방어가 워낙 기름지다 보니 느끼함의 방어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종종 계시잖아요. 이곳의 방어 역시 기름지지만 100% 자연산이고 물살이 센 곳에 사는 개체라서 지방의 강렬함은 있지만 그 느끼함이 무겁게 가라앉지 않고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라 느글거리진 않았습니다. 마치 자연산 광어 지느러미의 고소함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경쾌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제가 먹기에도 쉽게 물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어회만 먹기엔 다소 질릴 수 있으니 이번에 등살과 뱃살 부위를 집어서 사장님께서 추천하는 조합인 깻잎과 김 위에 방어와 초양념 밥을 얹고 여기에 쌈장, 와사비를 더해 먹어볼까 합니다. 그렇게 먹은 방어쌈의 맛은 우선 깻잎의 향이 입에 싹 퍼졌고 방어의 고소함이 확실히 전해지면서도 무겁지 않았으며 쌈장은 단맛과 감칠맛, 간을 더해줘서 고소한 방어를 더욱 맛있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양념 밥은 단맛, 간, 신맛 중 신맛이 제일 돋보였으며 신맛이 돋보인 덕에 방어의 기름짐을 잘 받쳐줘서 겨울철 대방어에 곁들이기 딱 좋은 맛이라고 생각했죠. 단, 이 조합의 맛이 성게와 단새우만큼 맛을 아주 배가시키는 건 아니었으나 방어의 강한 개성을 정돈해주며 맛있게 전해준 느낌이라 이런 조화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양의 방어를 열심히 먹던 중 갑자기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건 방어 내장 수육입니다. 이건 서비스 메뉴로 식당에 손님이 2팀 이상 있을 때 모든 테이블에 맛보기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비주얼만 보면 소나 돼지 내장 같죠? 이날 부위는 유문수, 소창, 간, 알, 위가 제공되었으며 위는 진짜 소 내장 삶은 걸 먹는 것 같았고 다소 생소한 유문수는 소화간의 부속선인데 수분감이 있으며 부드럽고 약간 간과 비슷한 느낌을 담백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창은 소고기 소창처럼 가볍게 꼬득꼬득했고 알은 부드러움에 여린 계란 노른자 같았고 간은 지방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으나 꾸덕하며 몽글몽글하고 녹는 질감이라 상당히 독특한 식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회도 양껏 나오는데 식감이 다채로운 내장 수육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 역시 선도가 좋아 비리지 않았어서 이곳 방어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올려주는 서비스였네요. 그렇게 열심히 방어를 먹다 보니 이곳의 다른 메뉴는 또 뭐가 있나 궁금해져서 다시 메뉴를 보니까 육지에서 보기 힘든 메뉴가 있어 그걸 하나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고추멜 튀김이에요. 멜은 제주말로 큰 멸치를 말하며 큰 멸치의 머리를 떼서 고추가 들어간 반죽에 묻힌 후 튀긴 음식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었고 그 양이 가격 대비 적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맛은 옛날 치킨 특유의 아주 약간 수분감이 있는 튀김옷에 고추 내음이 맛깔스럽게 있어서 첫 느낌은 옛날 치킨 같았어요. 그리고 살코기는 순살이 아님에도 뼈의 이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는 튀김옷의 식감에 가려진 것도 있었지만 따끈할 때 식감이 크게 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식으면 이물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따끈할 때 얼른 먹는 게 맛있게 먹는 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멸치하면 비리다는 인식이 큰데 이 멸치튀김에선 고추향이 있어서인지 비린 뉘앙스를 찾기 어려웠고 질감 자체도 꽁치 같은 느낌에 조금 더 폭신해서 튀김 요리가 끌린다면 이 메뉴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를 먹을 때 튀김도 좋지만 국물이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지리를 주문해서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탕은 크게 소자와 대자가 있어서 저는 15,000원에 파는 소자를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나온 걸 보고 이게 소자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소자면 대자는
방어는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탕에는 방어 머리 절반이 통으로 들어가는데 방어 머리 크기에 따라 양이 늘어나기도 해서 웬만하면 소자로도 충분한 양을 즐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역시 양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지리나 매운탕에선 미역을 잘 안 넣는 편이지만 이곳 제주의 지리에는 보통 미역을 넣고 많이 끓이시던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고, 처음 먹었을 땐 생선 미역국 맛이었지만 끓이면 끓일수록 대방어뼈에서 우러나온 지방이 육수를 더욱 진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먹을 땐 진하고 시원한 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첫입은 미역국 맛에 가까워서 갸우뚱했지만 오래 끓였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 은근한 매력이 있던 탕이었네요. 참고로 머리가 크다 보니 안에 살코기도 은근히 있어 2명에서 방문해 3만원 방어회와 탕까지 먹으면 아주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물고기집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방어를 즐겼는데요. 이곳의 방어는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비록 자연산이라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이날은 비교적 작은 개체를 접했지만 지방은 충분히 올랐고 자연산이라 양식이 주는 무거운 느낌이 적어 특히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산지에서 잡아 빠르게 옮기다 보니 생선 자체의 퀄리티도 좋고 수도권에서 쉽게 접하지 못할 방어 특수 부위와 내장 수유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에 놀러 간다면 미리 전화로 방어가 있는지 확인 후 횟감이 있다면 방문해봐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이곳의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곳의 아쉬움은 앞서도 말했듯 방어의 크기가 6kg에서 12kg 이상으로 다소 폭넓게 제공된다는 점이었지만 크기가 아쉽더라도 지방이 잔뜩 오른 개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작은 개체를 잡게 되면 양을 더 늘려서 주다 보니 가성비적으로나 맛으로나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을 걸로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횟집은 긴꼬리 뱅에돔과 자연산 제빵어 등 고급 어종도 좋은 가격에 판매하니까 다른 어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식당은 2024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작은 식당으로 옮겨 재오픈한다고 하니 한 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기회가 된다면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날 이걸 먹기 위해 12월 20일 오전까지 편집하다가 오후 3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 후 촬영만 하다가 다시 오후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거든요. 이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촬영 당일에도 결항 가능성이 있었고 다음날엔 대부분 결항되었던 위험한 촬영이었는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갈만한 가치가 있던 식당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방문할 땐 10kg 이상급의 큰 개체가 있길 바라며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